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유니뉴스입니다. 북한이 12일 남측 실무접촉 제의에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1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북측 법에 따라 처리된 문제로 더 이상 논의할 것이 못 된다고 주장, 남측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북한이 남측 제의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섬유기계용 바늘을 생산 판매하는 독일 기업의 영업소가 개성공단에 설치됩니다. 통일부는 독일 기업 그로츠 베커르트가 개성공단 진출 의사를 밝혔다며 교류협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바늘을 생산하는 아주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하고 또 전 세계 한 150여 개 국가에 직원도 한 8천여 명 정도 있는 바늘 업계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에는 이제 봉제 업종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공장에서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이 이미 이제 그로스 베커르트 사의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다양한 종류의 바늘도 또 소개하고 또 AS도 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영업소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문의는 한 20여 개 넘어서 한 30여 개 가까이, 30여 개사 가까이 문의가 있었고요. 적극적인 의사를 타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는 한 두세 개 업체 정도로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 평화롭고 자유로운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드레스덴 3대 실천 구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어 개성공단 관련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북한에 오는 1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매분기 전체 회의와 매월 1회의 4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 올해에는 개성공단 관련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금년 5월부터 5%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8월부터 인상됐지만 올해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3개월 앞당겨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의 물동량은 2006년 198톤에서 올해 840톤으로 4배가 늘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수는 2004년 18개에서 현재 125개로 늘었으며 북한 근로자 수는 5만 3천 명으로 약 18배 증가한 인원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일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기념 축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은 남북 정상 간 첫 회담을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남과 북이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독일 통일의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통일 구상도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자는 진정어린 제안입니다.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단계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통일부가 북한 권력기구도와 함께 북한 주요 기관, 단체와 인물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내용은 북한 간행물과 보도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북한 권력구도 핵심 인물에 대한 정보가 수록돼 있습니다. 저희가 6월 3일 날 2014년도 북한 권력기구도, 북한 주요 인물 정보, 북한 인명록을 발간을 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과 통일부 내 각 부서에 지금 배포한 상태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또 이제 업무 참고용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이외에도 저희가 그 PDF 파일 형태로 저희가 그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통일부 홈페이지와 북한 정보 포털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그 포털의 경우, 북한 정보 포털의 경우에는 테마 쪽으로 들어가셔서 간행물 쪽에 들어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타 자료의 간행물 부분을 찾아보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올라오실 때 technology. And finally, there are a group of people who have very 청소년 통일 스피치 대회는요, 올해가 이제 3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대회의 목적은 대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통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님과 선생님 이런 분들과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 대회를 또 통해서 어떤 통일 대박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목적의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대회 홈페이지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는 6월 29일까지 신청서와 그다음에 원고, 한글 원고, 영문 원고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간 후에 이제 210명 정도의 학생을 저희가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한해서 이제 UCC를 이제 제출하게 되고요. 이 UCC를 학생들이 부모님과 같이 즐겁게 재미있게 3분 정도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그걸 심사를 해서 이제 최종 오프라인 대회에 70명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대회는 7월 28일 날 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떤 통일 마인드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나협에서는 젊은 세대의 관심,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일으키고 새로운 상상력을 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3인 1팀을 이루어가지고 찬반 토론으로 하는 디베이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견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7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식에서 한국관이 미술 건축 통틀어 처음으로 최고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남북 건축사 100년을 조망하는 한반도 오감도라는 제목의 전시였는데요. 남북 공동전시 불발로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역사와 정신은 분리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니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